혼자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뭐 자금이나 기술 등의 문제로 동업자와 또 함께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동업 창업의 장단점과 유의사항까지 창업통TV 김상훈 대표 모시고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예, 대표님. 안녕하세요. 예. 항상 이 창업 관련해서 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 주시는데요. 오늘은 이 재밌는 주제를 이슈를 갖고 오셨네요. 공동창업 동업. 예. 저는 어릴 때부터 두 가지 어른들한테 듣고 컸는데 함부로 보정 쓰지 말고 어지간하면 동업하지 마라. 친구 잃는다. 예. 그렇게 해서 사실 좀 이 동업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더 강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약간 좀 시각이 달라졌다고요? 맞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네. 보증 서지 말고 동업하지 마라. 이건 뭐냐면 동업으로 인한 긍정적인 부분보다 네. 동업으로 인한 피해 사례가 더 뉴스화됐다. 더 많이 알려지기 쉽다. 그랬죠. 좋은 소식보다 안 좋은 소식이 더 많이 알려지기 때문에 동업도 그러면 둘이 사업하다가 잘 되면 문제 없었는데 안 되니까 둘이 인간관계까지 안 좋아졌다. 이러면서 절대 동업은 하면 안 된다. 이게 일반적인 창업 시장에 그냥 하나의 전에 내려오는 일이었는데 요즘 상황에서는 경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모르는 사람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브랜드 하나 한다고 성공률이 높은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 혼자 고민한 것보다는 두 사람의 지혜를 모아서 서로의 역할을 달리하면서 동업을 한다면 오히려 창업 시장에 새로운 기회 요인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런 시각들이 시장에서 이 사례들이 하나씩 포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동업에도 다양한 유형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형태들이 있을까요? 동업 일반적으로 보면 이제 동업을 하는 사람들, 특히 초보 창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투자하려는 종잣돈이 적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게 5천만 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5천만 원 투자자를 두 사람이 합치면 1억 원이 된다. 그렇죠. 그러면 사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의 이런 폭도 넓어지고 오히려 둘이 하면 외롭지 않고 친구처럼 좋지 않을까 해서 초보 창업자들이 자본을 합쳐서 같이 해보자 하는 이런 류의 창업이 일반적인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경우입니다만 오히려 여기서 핵심은 두 사람 다 창업 시장에서 아마추어라는 거죠. 그렇죠. 이 아마추어인 두 사람이 자본금만 합친다고 해서 창업 시장에서 성과를 내기가 쉽지 않은데 두 명의 초보자들이 오히려 시장에서 시행착오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런 형태의 동업법은 좀 지양해야 된다. 저는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서로 경험이 없는 가운데에 같이 시작한다. 그러면서 동업으로 시작한다. 이거는 오히려 시행착오를 더 뭐 이를테면 가족 창업 같은 경우도 내가 처남하고 매형하고 같이 한다. 가족 관계니까 인간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데 그 믿었던 믿을 수 있는 처남이 알고 봤더니 초보였다는 거죠. 그래서 초보끼리 인간적인 신뢰 때문에 동업 형태로 만나는 것은 사실은 그닥 좋은 동업법이 아닙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통상적으로 그렇게 하면은 이제 방금 예를 드신 대표님, 너 5천만 원, 나 5천만 원. 그럼 5천만 원 갖고 할 거는 뻔한데 그래도 1억만 돼도 이렇게 좀 선택 폭이 넓어지니까. 근데 이렇게 해서 통상적으로 그거 하는 거 아니에요? 저 뭡니까 범죄도시 그 유명한 데서 5대5. 너도 5, 나도 이게 균등 분할. 통상적으로 그렇게 가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시장에서는 오히려 그렇게 가는 것보다 최근에 좀 성공률을 많이 견인하는 방법은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내라. 기술력이 있고 운영 노하우 있는 사람은 운영 노하우를 내자. 그리고 돈이 있는 사람은 자본력, 그다음에 나머지는 전체적인 운영 관리를 하면서 서로의 어떤 그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로 동업 계약을 하고 진행하는 건데요. 이럴 때는 서로 간에 공정하게 어떤 책임, 역할을 정하고 운영 수익에 따라서 최소한 몇 대 몇 지분을 정하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한 사람이 돈을 내고 한 사람이 기술력을 냈을 때 어느 정도의 지분을 설정할 것인가 이런 것도 중요할 것 같고요. 또 반대로 한 사람은 1억을 냈는데 한 사람은 5천만 원을 냈어. 그럴 수가 있죠. 이럴 경우는 나머지 5천만 원 내는 사람이 알고 봤더니 기술력이 있어. 뭐 이런 경우도 적정하게 둘의 협의에 의해서 문서화해서 직접
동업을 진행한다면 아마 동업 시장에서는 오히려 제가 볼 때는 혼자 이렇게 무모하게 이렇게 시장에 부딪히는 것보다 일정 정도 자본 유혹을 통해서 사업의 경쟁력 있는 이런 창업 시장의 방향과 아이템을 정하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돈을 좀 적게 투자하더라도 이미 그 시장에서 네. 실전 경험이 있는 파트너가 서로 결합한다면 아마 동업의 하나의 좋은 성공 모델로 이어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건 이제 보통 이제 2명이잖아요. 예, 근데 요즘 동업이라고 하면은 그 하나의 점포에 여러 명이 투자하는 뭐 지분 투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래서 뭐 지분 사장이라는 말도 나오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사례도 꽤 있잖아요. 맞습니다. 요즘 대형 프랜차이즈 본사가 좀 어떻게 보면 많이 유도하는 이런 투자법 중에 하나인데요. 네. 이를테면 대형 호프집 하나 하더라도 요즘 뭐 여차하면 5억 이상 투자 모델이 많거든요. 그 5억을 투자하는데 5천만 원 투자자 10명 모이세요. 1억 투자자 5명 모이세요. 그리고 투자금을 모집한 다음에 운영 관리는 전문 경영인한테 맡길게요. 대외적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프랜차이즈 본사 입장에서는 나쁠 게 없습니다. 자기들이야. 예, 네. 이미 신규 네. 매장을 그렇죠. 하나 오픈함으로 인해서 충분히 개설 마진과 유통 마진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문제는 투자자 입장에서 네. 야 사장이 5명이고 10명인 거죠. 어떻게 그렇죠, 보면. 그렇죠. 그래서 물론 대표이사 경영이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의 지분이 야 n분의 1 지분, 5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10분의 1 지분이 있습니다 하면 이건 그냥 통상적으로 보더라도 내가 경영에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폭도 좁고요. 두 번째는 야 사장이 많다, 투자자가 많다고 하면 자칫하면 배가 산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프랜차이즈 브랜드 같은 경우는 야 내가 10명 정도 투자했으면 이 아이템은 최소한 10년 동안은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아이템이다. 최소한 5년은 가져갈 수 있다. 이런 모르겠습니다만 브랜드의 수명곡성 자체가 뭐 이를테면 아까 주점 같은 경우는 2년을 넘지 못하는 이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자칫 투자 원금을 회수하기도 전에 이 사업 자체가 자초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사실 이런 여러 명이 하나의 수익 모델로 투자하는 이렇게 동업 형태는 이건 좀 잘 따져보고 배팅을 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이제 아까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러니 뭐 주변에서도 요즘 자주 보긴 합니다만 꼭 어떤 자본 측면에서 같이 내서 하는 것보다 나는 돈을 많이 좀 내더라도 너는 그래도 기술이나 노하우 뭐 이런 걸로 그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맞습니다. 아까 설명 들어보니까 일단 그렇게 할 때는 동업 시장 하면서도 서로 그 지분 관계나 수익 그럼요. 분배 같은 이런 부분을 잘 하긴 계약서를 잘 써야겠네요. 맞습니다. 사실은 네. 이 동업이라는 게 사실은 아무리 가까운 친한 친구끼리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현금, 현물, 돈을 투자해서 그 투자한 원금을 가지고 수익 창출, 돈을 벌어보자 이런 경우이기 때문에 사업이라는 게 둘만 운영하는 게 아니고 또 둘 외 직원들도 그렇겠죠. 아니면 뭐 이런 일정 정도 운영 관리 인원들도 모이게 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두 사람 자체가 두 사람 다 매장에서 올인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경우일수록 어떻게 보면 서로 간 투자와 운영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정하고 거기에 따르는 수익 배분, 공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상황까지를 염두해서 저는 디테일하게 이거를 문서화하는 거 이게 저는 너무나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서 보면 그나마 2명 정도 하는 동업 관계는 이게 의사결정 구조나 이런 게 그래도 잘 되더라고요. 근데 3명 이상만 이 동업 관계 특히 일반 창업 시장에서도 한 3명, 4명이 투자했다 그러면 3명, 4명의 의견 조율, 의사결정 이런 과정에서 불협화음이 날 가능성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래서 저는 동업관계는 뭐 투자든 아니면 운영이든 최소 인원의 동업, 뭐 1대1, 2명 정도가 가장 이상적이다. 시행착오를 좀 줄일 수 있는 그래도 동업법이 아닌가 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창업 경험이 없는 초보 창업자의 경우에 만약에 공동 창업을 좀 고려한다라고 하면은 좀 최대한의 성과를 내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요?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요즘 창업 시장 같은 경우는
이미 수익성을 올리고 있는 뭐 A라는 고깃집이 있다. 근데 이 매장 하나에서 올릴 수 있는 수익의 한계가 있거든요. 근데 사업성은 탄탄해요. 네. 이럴 경우 같은 경우는 내가 그렇다고 새로 매장을 투자하려니까 네. 제 투자 금액은 여유 자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신규 투자자들에게 내가 이미 여기서 몇 년을 해봤어요. 네. 이 새로운 매장을 투자하는 데 있어서 당신이 자금을 투자하면 직영점 형태로 공동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미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실패에 대한 위험 요인도 없고요. 네. 신규 창업자 같은 경우는 오히려 검증된 모델을 이미 사업을 해온 숙련된 창업자와 같이 지분 설정을 해서 진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기존 창업자는 매장을 하나 늘림으로 인해서 유통 물량도 늘릴 수 있고 나아가서는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계기를 만들 수도 있고 신규 창업자는 검증된 모델이기 때문에 한결 실패 요인은 줄일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요즘 이런 창업 모델은 아마 좋은 케이스만 찾는다면 충분히 좀 의미가 있다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살짝 좀 겹칠 수도 있는 내용 같습니다만 예. 지금 이제 수익 모델은 검증이 됐고 예. 그 검증된 수익 모델을 운영하는 점포 주인이 예. 이제 어떻게 보면은 뭐 자본이 좀 딸려서 맞습니다. 아니면 조금 더 프랜차이즈로까지 확장 뭐 이런 예. 가능성을 보고 공동 투자자를 원한다. 맞아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동업이라 볼 수 있겠네요. 동업이라고 볼 수 있죠. 예. 그래서 이런 사례 조금 더 설명해 주신다면. 그래서 최근에도 제가 어디 저쪽 네. 강남의 고깃집 요 먹자골목에서 예. 지금까지 거의 5년, 한 3년 이상 5년 정도의 고깃집을 계속 운영하고 있었는데 네. 거기 같은 경우 매장 하나 같은 경우는 월세 내고 고정 비용 하면 신규 매장을 오픈하려면 최소한 자본금이 2억, 3억 정도는 또 여유 자금이 있어야 되는데 기존 운영자가 2, 3억 정도를 또다시 마련하는 것은 금융을 통해서 대출받기도 부담스럽고 네. 근데 거기에서 직접 일하는 직원분이 제가 직접 이 매장도 내가 알바도 해봤고 하기 때문에 야 이거 같은 경우는 내가 직접 분점을 하나 내고 싶습니다. 그럼 분점 형태로 내지만 사실은 공동 창업 형태로 하면서 예. 본점의 주인이 분점의 운영 관리까지 책임지고 공동 사입을 해서 원가도 줄이고 네. 공동 마케팅도 하고 이렇게 해서 2개 매장이 하나의 직영점 형태로 운영하면서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이런 공동 창업 성공 사례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 뭐 앞서서도 좀 언급을 주셨는데 사실 이제 동업에 있어서 공동 창업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계약서 작성이라는 말씀 주셨는데 어떤 부분들 디테일하게 좀 살펴야 될까요? 맞습니다. 이게 참 모든 계약서라는 게 잘 됐을 때보다 안 됐을 때를 대비해서 쓰는 게 계약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동업계약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A와 B 아니면 그 참여자들끼리의 구성원이 누구고 역할과 책임을 디테일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 돈을 투자하는데 이게 출자 방법을 어느 정도 금액을 정할 것이냐. 돈을 투자했으면 그에 따른 수익 배분은 어떻게 하고 정산일은 한 달에 한 번 할 것이냐, 분기별로 할 것이냐. 이런 구체적인 내용으로 사실은 동업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요. 요즘 뭐 부부 창업에도 동업계약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부부 정도로 창업에도? 예, 어떻게 보면 사업이라는 게 늘 처음에 시작할 때는 잘 될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뭐 충분히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는데 저는 동업계약서는 모든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에 대한 최소한의 서로 간의 신뢰를 유지하고 그리고 실패했을 때 출구 전략이나 이런 부분까지도 정확히 명시해서 동업계약서를 작성하고 필요하다 하면 공증까지 받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대표님, 저 계약서가 무슨 어떤 일정한 포맷이 있습니까? 예, 포맷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참고할 수 있죠? 포맷은 있다고 하더라도 네. 저는 해당 아이템, 브랜드, 이게 프랜차이즈인지 독립점인지 그리고 서로 역할 책임이 미세하게 완전 다르거든요. 그리고 또 A라는 사람은 아는 사람이 몇 사람이 매장에 참여하고 있고 가족이 참여하고 있고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매출에 대한 부분, 지출, 운영관리, 자금관리 이런 투자금 관리 그리고 혹시 이후에 재투자 부분까지도 동업계약서에 좀 디테일하게 명시해야만 이게 이 사업이 지속 가능으로도 갈 수 있고 필요하다면 뭐 이런 기업형 프랜차이즈 기업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 계약서가 있어도 사실 좀 잘 안 되면은 어떨 때는 잘 돼도 문제인데 야, 잘 돼서 이렇게 그거 계약서대로 그거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이게 돈이 잘 벌리면은 야, 나 암만 계약서가 그렇지만 내가 기여한 게 얼마인데 이렇게 나올 거고. 그렇죠. 아니면 또 반대의 경우 암만 계약서 상으로는 거지만 너희 뭐 출근을 했어 뭘 했어 뭐 이러면서 또 안 줄 수도 있는 거고. 맞습니다. 아니 저 진짜 이게 동업이라는 게 만만찮은 게 예. 저희 때 그 뭐 하숙을 해도 친구들하고 예, 예. 둘이도 쓰고 세 명도 쓰고 하지 않습니까? 이게 나중에 말은 안 하지만 나중에 결국 한번 부딪히거든요. 맞습니다. 야 임마 왜 청소를 왜 내가 해야 돼 매번 뭐 이불을 왜 나만 개 뭐 이런 걸로. 그래서 저도 사실은 저희 회사 같은 경우도 처음에 3명이 네. 동업했는데요. 예. 예, 3명의 그때 저도 동업을 해본 입장에서 말씀드리면 동업에 참여하는 사람은 네. 항상 똑같이 3명 모두 참여자 모두 야 내가 더 일은 많이 할 테니까 돈은 네가 더 많이 가져가 이 말은, 마음을 네. 셋 다 가져야 셋 된다. 다. 그만큼 인간적 신뢰가 전제돼야 된다. 이게 사실은 동업에 매우 중요한 기본 조건인 것 근데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친구 간의 동업은 이해가 되고 예. 심지어 형제 간에도 동업이 가능해요. 그럼요. 근데 부부 간에 이걸 동업이라고 보십니까? 아, 저는 부부간도 제가 어떤 곳의 제일 문제점은 네. 부부가 하다 보니까 예. 직원 입장에서는 두 분이 사장으로 보이는 거예요. 동업을 그렇죠. 하자는 것은 어. 부부간에도 네, 아내가 네. 대표이사인지 남편이 대표이사인지 직원들은 한 사람의 사장을 통해서 어떤 그 직접 근무하거나 운영 관리의 편의성을 가져가야 되는데 두 사람 다 사장이다 이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부부간에도 정확히 음식점이라면 한 사람은 주방, 한 사람은 홀. 그래서 전체적인 주방과 홀 관리를 서로 간 부부가 어떻게 운영 관리한다. 그리고 전체 경영 관리 대표 사장은 누구다. 그래서 대외적으로는 어떻게 하고 이런 부분을 부부간에도 저는 일정 정도 저는 이렇게 최소한의 이렇게 문서로 이렇게 정리하는 게 네. 사업이 안 됐을 때도 니 탓 내 탓 하지 않는다. 저는 이런 말씀 좀 드리고 그럼 싶어요. 결국에 지분율 설정이 중요할 예, 것 예, 예. 같은데 이거 좀 알려주세요.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요. 야, 지분 설정. 이를테면 그냥 똑같은 초보자끼리 반반씩 투자해서 같이 네. 일해. 그러면 1대1 지분 정하는 게 문제가 네, 없죠. 예. 그렇죠. 근데 대부분 요즘 가장 지분에서 많이 부딪히는 게 어떤 숙달된 아니면 숙련된 이런 그 창업자들은 내가 기술력은 있는데 돈이 없어 이런 네,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돈을 투자할 수 있는 2억, 3억 투자자를 만났고 나는 네. 기술력을 투자할게요. 대신 제가 다 운영 관리합니다. 네. 이랬을 때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할까? 이거 되게 고민이거든요. 일반적으로 돈을 투자하신 분들은 내가 최소한 60%는 가져야지. 그럼 너는 돈을 투자 안 하고 운영만 있으니까 네. 40%를 가져. 돈을 투자하는 사람의 시각이고요. 반대로 운영하시는 분들은 무슨 말씀하세요? 돈만 투자하셨지. 저는 직접 모든 걸 해서 당신에게 돈을 벌어들이는 거기 때문에 은행이자 몇 배를 벌어들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제가 적게 가는 것은 너무 억울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도 정말 동등한 이 정도의 실력이라면 그냥 50대 50 이게 제일 좋고요. 어떤 부분은 55대 45 이런 부분이 둘 사이에 명확하게 협의가 된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된다 이런 측면도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사람은 2억 투자하고 한 사람은 1억 투자했는데 네. 1억 투자한 사람은 돈이 적게 투자해도 내가 모든 운영 관리나 매장에 예. 투여하는 시간이 훨씬 많다. 예. 이럴 경우에는 분쟁의 소지가 없는 것은 1대1 지분 이게 가장 분쟁의 소지가 없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야지 네. 공동으로 예.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많이 가져간다. 아하.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데 오히려 그냥 지분율 돈 투자했다고 지분율을 많이 가져가면 운영하는 분들이 꼭 오래가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래요. 지금 뭐 창고를 갖다가 생각하고 계신 가운데 조금 내가 부족하다 자금이 뭐 어떻게 아니면은 돈은 준비됐는데 이거 내가 경험이 없다 이렇게 되면 이제 맞습니다. 공동 창업 동업을 생각해 볼 만한 상황이 맞습니다. 됐고 대표님께서 오늘 이거저것 짚어주셨는데 이거 지금 이제 동업으로 창업 고려하고 계신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좀 당부하실 말씀이 있다면. 예, 저는 요즘 뭐 대기업 퇴직하시고 네. 직장 생활만 오래 하셨던 분들이 네. 직접 창업하려고 하면 야 내가
현장에 내가 노하우가 별로 없어.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를 같이 하면 더 좋을 텐데 이런 수요가 있는데 예. 저는 요즘 대기업 퇴직하시고 이렇게 창업 시장을 놓고 하시는 분들이 직접 창업이 어렵다면 네. 오히려 시장에 가면 예. 특히 매니저분들이라든지 직원분 중에서도 딱 보면 해당 업력에 사실은 10년 이상 아하. 하는 이런 직원분들은 많이 예, 있거든요. 예. 그런 직원분들, 숙련된 종사자들을 파트너로 찾아 나서는 노력. 이게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은 내가 숙련된 기술력은 있지만 종잣돈이 없어서 예, 제가 독립하기는 힘들어요. 네. 그래서 두 사람이 서로 만나면 좋은 새로운 동업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는데 네. 문제는 이제 제가 보니까 서로 간에 신뢰를 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신뢰감을 높여줄 수 있는 객관적으로 그 주변에서 검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이런 검증 장치도 좀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잘 됐을 경우는 만약에 이걸 기업형으로 간다, 프랜차이즈 기업으로 했을 때는 매장 하나로 올리는 수익 배분이 아니라 이게 프랜차이즈 기업에 따른 지분 설정까지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네. 잘 됐을 경우의 문제, 두 번째는 안 됐을 경우에 만약에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실패가 얼마 정도 금액이 정해지면 그 역시도 지분율제로 안 와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초기에 요 지분 설정하는 부분 그리고 실패를 했다고 하더라도 출구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이런 부분까지도 늘 염두하면서 이 동업 시장을 놓고 하는 게 그래도 동업으로 인해서 좀 충분히 기회윤을 찾아갈 수 있는 네.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